그런데 마치 이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세력이다. 뭐 이렇게 매도 당하는 것 같은데요. 이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민주주의 죽이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입니다. 현재 대표로 있고요. 저는 법원의 판사로 11년간 근무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3년 반 동안 일을 했고요. 저희 산지는요.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뜻이죠.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심정을 가지고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, 과연 이런 공론화가 있었는가 봐야겠죠. 인권위는 지난 6월 달에 위원회 내부 구성원, 외부 전문가, 그 쟁점 검토 회의를 9번이나 했다. 또 전문가 자문회의,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진행했다.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리얼미터가 의뢰한 차별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요. 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. 그렇게 발표했지요. 어떤 성격의 시민단체를 불렀는가? 또 찬반 논쟁을 균형 있게 했는가? 또 법안에 반대한 위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과연 소수 의견을 개진하고 집필할 권리를 보장했는가? 저는 묻고 싶어요.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했는데요. 제 경험상 이 소수 의견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었거든요. 그 리얼미터가 의뢰한 차별인식 조사는 6일간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모바일 조사입니다. 그런데요, 결과를 조금만 검토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. 인권위 주장이 지나친 비약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, 그 사회적 합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논쟁을 통해서 공론으로 수렴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거지.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. 사실 대부분 설문조사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두 번째, 이 여론조사 표본도 너무 작아요.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아니 1000명에 불과한 사람을 모아서 했으니 이게 신뢰성이 아주 낮지요. 게다가 17개의 설문 항목도 차별은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 문제다. 아니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? 누구든지 맞지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일색이지 이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실제적, 구체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결국 이 차별금지 법안은 첫째는요.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고요. 둘째, 충분한 수기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이 법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하려도 뭔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고지되지 않았습니다. 제가 보기엔 입법 세력화를 위한 정치 선전만 아주 횡행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법은 인류가 오랜 기간 걸어온 삶을 확 바꾸고요. 또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, 여론조사 등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일단 국민의 알 권리부터 충족시켜야 합니다. 그리고 나서야 찬반 논쟁을 시작할 수 있죠. 이 찬반 논쟁도 뜨겁게 해봐야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마치 이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세력이다. 이렇게 매도 당하는 것 같은데요. 이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민주주의 죽이기입니다. 다양한 견해를 짓밟기 때문이죠. 아니 공론의 장에 입장부터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?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별 경험 항목은요.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은 적이 있는가? 그런 질문에 27.2%는 있다였지만 없다가 72.8%였어요. 또 차별 사유는 그 남녀성이 48.9%, 그 나이가 43.4%로 다소 높았고 그 성소수자는 0.7%에 불과했습니다. 그나마 이 성소수자 부분은 사실 이 문항은 최소한 50명은 넘어야 그 유의미한 설문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것은 50명도 안 돼서
사실 설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권위가 스스로 인정했어요. 그리고 차별 대응 정책 이 항목은 많은데요.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법률인가라는 설명이 없이 차별금지 법률 제정을 끼워 놓았는데요. 그러니까 매우 반대하는 편, 찬성하는 편, 매우 찬성 이 네 가지 구간이 있는데 그 찬성하는 편 50.8, 매우 찬성 37.7을 더해서 법률 제정 찬성이 88.5% 이렇게 발표한 거죠. 사실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것만 던져주면 아니 이거 그냥 반대하기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? 뭐 찬성하겠죠, 대부분은. 이 결과를 토대로 마치 국민 대다수가 인권위안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. 그리고 뭐 찬성하는 편과 매우 찬성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무조건 지지가 이렇게 많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요. 사실 게다가 귀하가 받은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, 소송 지원, 하여튼 구제 절차를 마련해주면 뭐 요청 의사가 있는가?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. 없다가 18.5, 잘 모름이 41%였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그 내차별을 시정해 준다는 건데도요. 이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 법의 실체를 조목조목 잘 안다면 반대가 많아지리라는 것을 보여준 지표라고도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또 차별 의식 이 항목이 있었는데요.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. 그런 문항 직후에 동성애자,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. 이렇게 항목을 배치했습니다. 이거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? 이걸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? 그런데 이 역시 그 네 가지가 이 구간이 있었고요. 다소 동의, 48.5%, 매우 동의, 25.1%를 합해서 응답자 상당수가 73.6%가 동의한다고 주장했죠. 근데 이게 원론적 답변이지 이제 법을 통해서 차별 시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죠. 우리 사회의 차별 심각성 이런 항목도 있었는데요. 매우 심각하다 19.9, 약간 심각하다 62.2를 합해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가 72.8%였거든요. 그리고 매우 심각 19.9와 약간 심각 62.1은 뉘앙스도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이 둘을 단순히 합한 수치를 인용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차별공화국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